안녕하세요. 타강철 골프 토크 제2강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스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개의 법칙, 빼붙여, 몸에 상체 힘 빼고, 붙여라, 손목은 몸에 붙이고, 팔꿈치는 서로 붙이고, 팔을 쭉 뻗어서 휘둘러서 세게 쳐라 였습니다. 백스윙 공식은 몸부터 출발해서 손이 따라오고 헤드가 따라가는 몸손 헤드.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출발하는데요. 약간의 레깅 동작, 하체 리드가 있고 힙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게 치죠. 세게 칩니다. 그 다음에 치면서 이제 6번, 5번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우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면서 손목을 돌리는 힌지, 로테이션 동작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까지 한 다음에 피니시 상태에서 상체를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고 돌리고 서라 해서 치돌서가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왜 골프 스윙이 이토록 몸을 비틀면서 왜곡되었는가, 쥐어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직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입니다. 몸통 스윙이나 우리 주걱으로 회전하는 이런 스윙으로는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병현 선수가 언더스로우로 탁 낚아채듯이 몸을 뒤틀어서 강한 힘을 힌지 동작을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강한 힘, 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첫째, 어깨의 꼬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손목의 코킹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슬롯을 타고 내려올 때 레깅 동작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레깅과 동시에 강력한 힌지, 로테이션 또는 릴리스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그때까지는 어떤 그 상체의 움직임 자체가 횡으로는 가능하지만 상하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미스샷이 나게 되면은 아무리 세게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골프는 정타를 위한 그러한 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윙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윙은 하나고 스윙의 원리도 하나죠. 그렇지만 골프가 모든 스윙을 이해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궤도가 정확하게 스퀘어로 맞기 위해서는 체에 따라서 또는 언듈레이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진적, 추이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 변화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점진적 변화라는 것은 첫째, 그립입니다. 그립을 위크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스트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뉴트럴로 할 것이냐. 자, 그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멀리 보내는 채일수록, 클럽일수록 스트롱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웨지나 퍼터 쪽으로 갈수록 윗그립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그립도 미세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드레스일 때 스파인 앵글, 척추각도 약간의 변화가 있죠. 7번 이하 웨지까지는 물론 퍼트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파인 앵글이 수직으로 되면 좋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번부터 이제 미들 아이언, 롱 아이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우드 드라이브는 서서히 스파인 앵글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적절한 부분은 본인들의 키와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느낌으로 계속 실험을 해서 맞추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lateral movement, 하체 리드 힙턴에서 이 하체 리드를 우리가 횡이동, lateral movement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지일수록 상당히 많이 움직여서 공이 찍히게 맞게 되는 거죠. 백스핀을 많이 주게 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채가 길면서 스파인 앵글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백스윙 낮고 길게 쭉 빼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 치고 나서 돌릴 때도 상당히 로테이션을 많이 해주면서 가파른 만세가 아니라 계속 돌려서 다시 돌리는 팔로우 형태가 일어나고, 완만한 상황에 이러한 궤도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스파인 앵글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의 위치인데요. 볼의 위치는요, 7번 기준 우리 양발의 중앙으로 본다면 숏 아이언일수록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 긴 채일수록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궤도 역시 짧을수록 가팔라야 하고 길수록 완만해야 합니다. 완만하다는 것은 야구 스윙 같은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신에 이제 손목이 너무 몸과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아주 멋진 어퍼 스윙을 구사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 점차적 변화에 있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립, 어떤 그립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그때 다르죠. 그 다음에 궤도,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궤도를 나는 정할 것인가? 완만하냐, 가파르냐, upright한가, flat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볼의 위치입니다. 길어질수록 왼쪽, 짧아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치돌서, 치고 돌릴 때도 이 로테이션 동작도 웨지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길어질수록 로테이션, 치고 돌릴 때도 길어질수록 많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감각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그때 달라요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스파인 앵글도 있었죠. 척추각을 똑바로 할 것이냐, 조금씩 기울어질 것이냐. 채가 길수록 스파인 앵글도 오른쪽으로 약간씩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연습장에서 그냥 가볍게 칠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웨지나 아니면 드라이버나 우드나 스윙이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묘한 감각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습할 때마다 공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해서
반드시 한 샷 한 샷에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점수 매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에 느껴져 오는 손맛, 짜릿한 손맛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타구음이죠. 깨끗하고 청명한 아이언 같으면 딱 소리가 나야 되고요. 아니면 깨릭 소리가 나야 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청명하게 땅 하는 소리가 나야 되겠죠. 자, 이 소리와 손의 감각, 손에 느껴지는 감각. 두 번째는 소리, 첫 번째는 손에 있는 감각. 세 번째는 간단하죠. 똑바로 멀리. 자, 여기서는 방향이겠죠. 방향이 똑바로 갔느냐, 심하게 휘지는 않았는가. 네 번째, 탄도입니다. 탄도는 적절했는가. 너무 떠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어떻게 하든 간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가. 페이드로 날아가도 상관없고 드로우로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이 5개를 가지고 5점 만점에 5점, 4점, 3점 계속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골프가 빨리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 궤도가 좋아지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발장을 끼시고요. 이 왼쪽 어깨가 90도 이상으로 와야 되죠. 오른쪽 어깨가 90도 이상으로 제껴져야 합니다. 왼쪽 어깨 떨어지면서 90도 이상으로 제껴져야 되고, 오른쪽 어깨 떨어지면서 90도 이상 돌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리버스 피벗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거리를 내기 위해서 지나친 오버스윙까지 나타나겠죠. 왜? 몸은 안 도니까 채라도 돌려야 되겠죠. 오버스윙, 거의 뭐 땅에 닿죠, 뒤로. 자,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도 유연, 둘째도 유연입니다. 유연성 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동작이 바로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팔짱을 끼워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팔짱을 띄워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안녕하세요. 등이 굽혀지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약간 무릎을 굽힙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른쪽으로 약간 제껴주세요. 스파인 앵글을 약간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빼딱하게 앞에 공을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어깨를 틉니다. 틀고, 자, 들었죠? 자, 여기서 하체가 약간 가면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이 박성현 선수처럼 몸이 일단 뒤집어져서 회전이 일어나야만이 좋은 롱 아이언이나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우드 드라이버에서는 좋은 궤도가 만들어지고 좋은 탄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비하인드 볼이라고 해서 볼의 뒤쪽에 너 제발 좀 남아 있어라, 머리를 자 잡는다는 뜻인데요. 이때는 많은 횡이동을 하지 말고 약간만 횡이동을 하면서 체중만 뒤쪽으로 쏠리는 낚시꾼 스윙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몸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치고 돌리고 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약간 제끼고 털어서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자,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면 리듬, 템포, 타이밍도 굉장히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제2강 골프 스윙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스윙 자체에 대한 공식, 까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자세한 스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 점차적 변화,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순간 골프는 발전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타 코치, 국민 코치, 타 코치가 말씀드린 대로 미세한 변화란 뭐죠? 자, 어드레스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두 번째, 스파인 앵글, 척추각을 수직으로 할 것이냐,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냐. 세 번째, 공의 위치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옮길 것이냐, 오른쪽으로 옮길 것이냐. 백스윙 궤도에서 낮고 길게 끌어들일 것이냐, 가파르게 올릴 것이냐. 마찬가지 다운스윙 시에도 치고 나서 많이 돌릴 것이냐, 적게 로테이션 할 것이냐.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조리 생각해야 하고, 횡이동의 정도도 숏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이 찍혀야 하니까 상당한 이동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롱 아이언 이하 드라이버까지는 이 횡이동이 너무 심해지면 이것은 정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전부 깎여서 슬라이스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체중을 너무 뒤로 두고 계속 돌리고 있다면 낚시꾼 스윙이 나온다. 따라서 횡이동의 정도도 약간은 일어나야 한다. 드라이버라고 할지라도 낮고 길게 빼서 횡이동, 그러니까 하체 리드는 약간 하면서 돌려야 밸런스가 맞고 파워도 실리게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윙의 점진적 변화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실제 연습장에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유연한 운동을 계속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하고 아는 만큼 잘 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을 계속 듣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계속 감정이입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한 3년은 열심히 투자해야만이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Q&A,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